2016년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는 홍보 스티커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게시글에 따르면 지하철, 휴게소, 화장실 등에서 이 홍보 스티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온라인에 이 광고 스티커가 올라오자 장기 매매 조직에서 쓰는 은어잖아. 장기 매매할 때 쓰는 말이 확실함. 누리꾼들 사이에서 귀신 헬리콥터가 장기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 은어라는 도시 괴담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귀신 헬리콥터 중 귀신의 뜻은 귀하의 신장이고요. 어머. 무섭죠? 심장, 간, 각막, 췌장, 힘줄, 망막 이 장기별 영문의 첫 알파벳을 이으면 헬리콥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긴 하네. 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왜곡되고 과장된 거라 생각했던 귀신 헬리콥터 괴담이 말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 국내 한 언론 매체에서는요. 장기 매매 브로커가 SNS 등을 통해 장기를 팔려는 사람과 매수자를 구하고 있는데 이때 귀신 헬리콥터라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어머. 이건 뭐 그럼 이건 도시괴담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건이네요. 팩트입니다. 와.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불법 장기 매매. 호기심도 관심도 절대 가져선 안 됩니다. 자, 2010년 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5개월 동안의 급여가 무려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와, 이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엄청 많이 주는 거죠, 저게. 뭐 일단 의심하게 돼요. 근데 뭐 어떤 일이길래 저렇게 주긴 줄까? S의과대학교의 고통 감내 능력 임상 실험 지원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있었던 고통 거야. 감내 능력. 이름도 무섭다. 고통 감내 능력. 아, 얼마나 고통을 주려고 저런 얘기를 해. 자, S의과대학교에서 내건 조건은 건장한 체격의 25살 이상 남성을 찾고 있고 약 5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1에서 28단계의 고통을 느끼는 실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누리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문구가 있었으니 종종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숙련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아우, 무섭네. 너무 무섭다. 그럼 뭐 의식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 같잖아요. 그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의식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의과대학교가 있었나? 다소 섬뜩한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이상하게 여긴 한 누리꾼.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S의과대학교를 검색해 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 어디에도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럼 의과대를 사칭한 건가요? 그 사칭을 해도 뭘 하려고 한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자, 이후에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두고 누리꾼들은 일명 S의과대학교 괴담이라고 불렀고요. 저게 대학생들 모아서 원양어선에 팔아넘기고 그러는 거래. 아니야. 저 실험하러 가면 마루타처럼 실험당하다가 장기 적출당한대. 그래서 이 괴담의 의문을 품은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S의과대학교 존재 여부를 문의했는데요. 그러나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대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불렸던 걸까요? 2014년 6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필드 657번가에 위치한 한 저택. 세 자녀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던 데릭 브로더스와 마리아 부부는 이 집에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제발 이 집 누가 좀 사주세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집을 둘러싼 정말 섬뜩한 괴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위해 집을 찾은 브로더스 부부는요. 집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이의 주소가 적히지 않은 의문의 편지는요. 우리 가문은 3대에 걸쳐 이 집을 지키고 있지요. 이전의 집은 자녀들이 성장하기엔 작아서 이사하는 건가요? 자신을 감시자라고 밝힌 이가 쓴 편지에는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집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안부를 전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 또다시 부부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편지를 본 부부의 표정은 일그러집니다. 우드 가족에게 집을 넘겨받았군요. 이젠 브로더스 가족의 집이네요. 다락방은 누가 쓰죠? 2층 침실엔 누가 자나요? 오, 뭐야, 오싹한데? 감시자라는 이는 집안 구조를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집주인의 이름과 부부의 이름까지 알고 있던 겁니다. 뭐야, 이게. 이거를 직접 받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소름 끼치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가 소름 끼친 건 657번가의 집에는 어린 피가 필요합니다. 뭐야? 피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야? 정말 깨름칙하게도 마치 자녀들을 노리는 듯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감시자는 자녀들이 태어난 순서와 별명까지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알아? 집안에도 혹시 감시 카메라를 달아서 서로 이렇게 부르는 호칭을 뭐 들었던 거 아닐까? 누군가 집을 감시하며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에 결국 부부는 이사를 보류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집을 보는 수상한 커플이 포착됐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커플을 조사했는데 좀 의심스러웠던 점이 커플 중 남성이 즐기던 게임 캐릭터의 이름이 바로 감시자였다고 합니다. 오, 감시자라는 게 네, 흔하게 쓰일 만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 아이디로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그 특별히. 편지에도 감시자라고 돼 있었잖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거 법인 아닌가요 혹시?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던 커플은 우연의 일치라며 극구부인. 그리고 한편 경찰들도 이들이 집을 스토킹한다는 증거와 동기를 입증할 수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브로더스 부부는 FBI 출신 사립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감시자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2017년 또다시 감시자로부터 편지가 도착. 자동차 사고일 수도 아마 화재일 수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아예 대놓고 부부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스토킹 괴담이 퍼져 한동안 집이 안 나가다가 2019년 드디어 집이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 이후로도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집을 스토킹하고 편지를 보내는 건지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영국, 리버풀, 버밍엄, 멜링 등 영국 각지에 위치한 기지국과 통신탑 50여 곳이 방화되거나 파괴되는 등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저 사실 이 기사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뭔데? 정말 그걸 다 믿나 봐요. 뭔데요? 되게 황당하고 좀 그래요. 예, 황당함을 넘어서 저는 좀 약간 믿음이 안 가요. 이거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뭔데요? 아, 맞아요. 둘만 알고 왜 뉴스 좀 봐줘.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아니. 이게 딱 그거니까 중세시대 마녀사냥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데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얘기하겠죠. 네,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지국과 송신탑이 테러를 당한 이유는 한 의사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1월경 코로나19의 확산 초기 벨기에의 한 일간지에서 팩트 체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5G가 코로나19 사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한 의사의 인터뷰를 보도. 뭔 소리야? 이 인터뷰를 시작으로 영국, 벨기에 등 유럽에서 SNS를 중심으로 5세대 무선 네트워크 기술인 5G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는 괴담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걸 누가 믿어?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G 기지국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타고 확산된다. 5G 기지국에서 발산되는 전파가 면역 체계를 악화시켜 코로나19를 빠르게 확산시킨다. 라며 괴담이 변형까지 되어 더욱 공포감을 조성해 나간 겁니다. 주파수를 타고 바이러스가 퍼진다. 저 말을 한 사람도 참 믿기지가 않지만 믿는 사람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비만을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는 당연히 5G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의 두려움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죽음의 탑들을 다 부수고 싶다. 죽음의 탑? 5G는 무기다. 모두 일어나서 없애자. 라며 5G 괴담을 사실로 믿었고요. 어머나. 그래서 괴담이 현혹된 이들은 영국 각지의 기지국과 송신탑을 테러. 심지어 5G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직원들에게도 테러를 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아, 이거는. 아니, 근데 5G 기지국을 파괴하면 통신망이 또 마비가 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데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삽시간에 퍼뜨리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의료국장은
방화로 통신 체계가 마비되면 코로나19 등 의료진들이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데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며 대분노했고요. 5G 괴담은 최악의 가짜 뉴스라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괴담을 지탄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는 이란에서 괴담 때문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정부에 따르면 이 괴담 때문에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약 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약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무려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이유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괴담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봤어요. 기사 봤어요. 뭔데? 뉴스 좀 봐요. 맨날 연예면만 보지 말고 국제 난 연예인만 보지 않아요. 전현무만 찍어요. 난 연예인만 보지 않아요. 연예인 뉴스도 안 봐요. 확실해 아주. 연예인도 다 네. 파악이 안 됐어요 지금. 당시 3월 기준 이란에서만 코로나19로 약 400명이 사망하고 만여 명이 감염되자 불안해진 이란인들 사이에서 알코올이 체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독해준다라는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극에 달한 사람들은 이 괴담을 철석같이 믿어서요. 코로나19를 예방한다라는 명목으로 에탄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물에 섞어 마셨고요. 근데 이게 더 끔찍한 건 공업용 메탄올까지 구해서 입안을 헹구거나 마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공포스러우면 이런 데 혹할까요? 하지만 알코올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독한다는 사실은 당연히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 그대로 괴담일 뿐입니다. 그냥 괴담도 아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괴담입니다. 만약 70% 이상의 고농도의 에탄올이나 메탄올이 인체에 흡수될 시 장기 및 뇌 손상, 실명,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아니, 사람들이 이제 괴담을 믿고 따르는 그 마음도 이해는 가요. 워낙에 이제 뭐 지금 치료제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 위험한 걸 괴담 때문에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도 근거가 없는 얘기 때문에 생명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5G 괴담, 알코올 괴담 등 악성 괴담이 마구마구 퍼져나가자 국제보건기구 WHO에선 홈페이지에 메탄올, 에탄올, 표백제를 마셔도 코로나19는 예방되지 않는다. 5G 모바일 네트워크는 코로나19를 전파하지 않는다라며 잘못된 괴담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야, WHO 홈페이지에 5G 모바일 네트워크가 나와 있네, 진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근거 없는 괴담들은 진짜 믿어서도 안 되고 이런 뭐 깨톡을 어디서 받아도 퍼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악용하는 사람도 없어야겠죠. 그게 더 나쁘죠. 네.